네, 계속해서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말 심상치가 않죠. 4차 대유행이 시작이 되면서 7일 내내 지금 그 네 자릿수, 즉 1000명 이상이 확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짧고 굵게 하고 끝내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그런 공언이 무색해졌습니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하고 전화 연결 한번 해가지고요. 이 상황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교수님 목소리는 되게 듣기 좋고 시원한데 우리가 오늘 얘기해야 될 내용은 또 좀 답답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이 코로나 확산세가 20여일 연속으로 지금 1000명 중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를 2주일이나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지금 4단계 자체가 이전의 단계에 비해서 좀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4단계가 되더라도 우리가 유흥업소는 금지가 됐지만 다중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의 수도권, 지방의 비수도권도 지금 3단계 격상을 하지만 사실은 3단계 유흥업소가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완화된 단계,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델타 변이의 굉장한 전파력을 우리가 잘 몰랐던 거죠. 네네.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특히 수도권에서 젊은 층 중심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전파력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코로나는 4차 대유행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4차 대유행의 주요 특징이 이제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델타 변이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3차와 달리 3차 때는 어떤 그 요양시설이나 구치소 같은 어떤 집단 감염이 주로 문제였다면 네. 지금은 델타 변이의 전파력과 더불어서 수도권에서 젊은 층 중심으로 일상생활 공간에서 직장 간 접촉이 이런 것으로 감염이 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집단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서 역학조사가 어렵고요. 그리고 감염 자체가 이제 수도권에서 지금 비수도권으로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유행 단계로 지금 접어들었고, 또 백신 접종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원활하지 않아서 이런 이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그런 그룹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백신 접종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부터 이제 전국의 위탁 의료기관이죠. 여기서 한 1만 3천 개소라고 하는데 여기서 55세에서 59세 연령대인 분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이 된답니다. 원래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50대 분들에게는 모더나를 접종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는 화이자도 함께 접종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이자는 원래 또 간격이 3주 간격으로 1, 2차 나눠서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4주로 적용 기간이 조금 달라지기도 했답니다. 이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정신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화이자 백신이 이제 조금 수급이 더 원활해지고 모더나가 일시적으로 수급이 좀 줄어들면서 네네. 화이자 백신으로 수도권에만 모더나 대신에 접종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이자는 3주 간격인데 모더나는 4주 간격이라서 모더나로 예약한 분들에 대해서 의료기관, 위탁 의료기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화이자도 4주 간격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 6주까지는 우리가 그 재량적으로 좀 연장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적 연구는 아직 없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지난번에 얘기된 게 뭐 1차는 화이자, 뭐 2차는 아스트라제네카 혹은 뭐 그 반대로 하기도 하고 해서 교차 접종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화이자 뭐 50대들 맞는다 그러면은 그런 교차 접종은 아니고 그냥 화이자만 1, 2차 다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에 한해서만 RNA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RNA 백신을 1차 접종한 경우에는 교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그 방역 당국이요. 결국 이제 50대를 시작으로 해서 일일 접종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또 조만간 40대 이하 연령층도 예약 일정을 발표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좀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40대는 어느 정도 시기에 이런 예약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50대가
8월 말까지 아마 접종이 될 거기 때문에 네네. 8월 중순 이후에 40대가 예약이 진행이 되면 아마 빠르게 되면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에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아까 수그러들지 않는 이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교수님이 꼽아주신 게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비율 증가 이런 걸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 델타 변이 검출률이 6월 넷째 주에는 3.3%였는데 이달 셋째 주에는 48%로 급상승을 했어요. 이게 한 달 만에 갑자기 15배 이상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백신 접종하고 난 다음에 더 많아진 거 아니에요? 아, 델타 변이가 그만큼 전파력이 높습니다. 기존의 원래 바이러스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높은 바이러스고 네. 영국이나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한두 달 사이에 우세종이 돼서 70% 이상 확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넓은 땅에서도 사실은 3개월 만에 우세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내에도 한 달 이내에 우세종이 될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델타 변이가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된 상태라고 보시고 델타 변이에 대해 적극 방어해야 됩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면 중증이나 입원율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네. 접종하지만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이 돌파 감염 사례들이 면역이 떨어진 분을 통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캐나다 연구진이 최근에 이 코로나19 백신 델타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률이라는 거를 조사를 했다는데 여기 보니까는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한 번만 접종하더라도 이 감염과 중증 증상에 상당한 예방률을 보였다. 그리고 백신 1차 접종 후에 델타 변이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나 봤더니 모더나는 72%, 화이자는 56%, 아스트라제네카는 67%로 결국 나왔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델타 변이든 뭐든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 이제 이게 지금 답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니 델타 변이는 사실은 우리가 백신 맞아도 이렇게 지금 주변에 많이 퍼져 있다고 하는 걸 들어보면 이거 조금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가 독감을 맞으셔도 독감이 걸리지만 약하게 걸리시죠. 네, 그런 사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 델타 변이뿐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변이가 계속 출몰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백신을 맞지 않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신 자체는 이미 혈액에 있는 세포에 우리가 기억세포라든지 이 중화항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코로 들어오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어떤 일부분 돌파 감염이 되거나 전파를 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몸에서 중증이나 입원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한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분이라면 백신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독감처럼 사실 우리가 독감 백신 맞아도 독감 걸리는 그런 것처럼 백신 맞았다고 무조건 전혀 안 걸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맞는 게 좋겠다인 거 봐요. 지금 현재 델타 변이 관련해서도. 자, 그리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변이 유형으로 자리 잡은 게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 것 같은데 50대 접종이 시작이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접종률이 늘어나게 되면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 되면은 이 델타 변이도 사실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델타 변이 외에 다른 변이 바이러스 확산될 수도 있다. 이런 또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가능한 걸까요? 네, 지금 페루 쪽, 남미 쪽 중심으로 람다 변이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람다 변이요? 예, 네. 람다 변이도 이제 이 관심 변이에 속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30개국 이상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네. 국내에서도 아마 검사를 해보면 이미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감마 변이 같은 경우도 어제 러시아에서 나왔고 또 새로운 변이는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는 국가에서 면역이 떨어진 사람 몸에서 오랫동안 이 바이러스가 몸에 있으면서 변이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할수록 변이는 출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도 만들어낼 것이고 연말에는 아마 경구 치료제도 아마 국내에 도입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모든 바이러스를 다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드린 중증이나 입원율을 감소시키면서 감염이 될 경우에는 치료제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일상생활로 일부분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화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그 백신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에서는 이런 델타 변이든 람다 변이든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좀 처리한다 이런 게 있나요?
지금 각국 백신 회사들은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백신을 만들어내지만 사실 백신을 만드는 속도보다 이 변이가 훨씬 빠릅니다. 네. 그렇지만 이 백신이 전체적으로 변이에 다 대응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중앙체의 반응이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파이자 같은 경우는 뭐 델타 변이의 3배 정도 중화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식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네네.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중증으로 가는 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은 규칙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맞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면역이 떨어진 분이나 장기 이식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 3번째 부스터샷을 연구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미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도 2회 접종이 끝난 경우에 이런 장기 이식이나 면역 억제제 사용 환자에 대해서 부스터샷을 또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난번에 뉴스 나온 걸로는 부스터샷을 필요하다라고 이 제약업체에서 말했더니 정부에서는 뭐 아직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2차 접종 원율이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전체적 2차 접종이 완료된 후에 부스터샷을 아까 말한 면역 떨어진 분들은 2차 접종까지 하더라도 항체가 매우 형성률이 적습니다. 특히나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가 끝난 이후에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네. 그런 분들이 3차 부스터샷을 하시게 되면 항체 형성률이 40%에서 한 68%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정부가 내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시키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수준인 4단계로 하겠다 이랬거든요. 이렇게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것 급격하게 이렇게 확산되게 된 배경은 뭐 그냥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제 4단계를 격상을 했다 보니 지방 비수도권으로의 풍선 효과는 이미 예견된 거였고요. 특히 지금은 여행 시기입니다. 여행 시기다 보니까 대도시뿐 아니라 여행지 중심으로 확산이 되죠. 예를 들어 강릉을 4단계로 격상을 하니까 주변의 양양이나 이런 쪽으로 파급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국의 대부분의 도시와 여행지를 3단계로 격상을 했지만 사실 이것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3단계 플러스 알파를 해서 유흥업소의 그 집합 금지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의 시간 제한, 인원 제한 같은 것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네. 언제까 2주가 아니라 우리가 이 확산세가 줄어들 때까지로 해주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 방역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의료계에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4단계, 3단계, 2단계 이런 종류의 그런 거리두기 단계나 아니면은 그 거리두기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약하다. 이런 불만이 사실 있다 그러던데 어때요? 네, 지금의 4단계가 이미 이전의 2.5단계보다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단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네네, 그런 그렇죠.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예방 방역 차원에서는 좀 약한 면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같은 것을 지금 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거리두기 단계를 델타가 나타나기 전에 만든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해서 꺾이지 않으면서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487명으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하는데, 거리두기 4단계가 사실 무색하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세는 아직 정점을 통과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와 그럼 앞으로 더 얼마나 더 확산이 된다는 거야 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확산세는 언제 정점이 되고 언제쯤 꺾일까요? 정점은 아직 당분간은 지금 확산세가 증가하는 추세로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은 지금 정체 상태이고 네. 비수도권은 이번에 감염된 분들이 여행지를 통해 감염된 분들이 앞으로 1, 2주 내에 확산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행지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 이분들을 통한 역수도권의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있어서 아마 8월 중순까지는 확산세가 지속이 될 위험이 매우 높고요. 8월 말이 돼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역 대책을 강구한다면 정체 내지는 일부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계속 참아야 되는군요, 우리는.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 불평등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지난 21일에 지난달 생산된 110억 회분 백신 가운데 1.4%만이 전 세계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아프리카에 갔고,
0.24%만이 저소득 국가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백신이 지금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이 그런가요? 네, 백신은 주로 이제 백신 생산국가, 유럽과 같은 이런 좀 그런 나라에 경제적 풍부한 나라에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나 이런 아시아 계통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그 WHO 같은 데서 가능하면 여러 개의 거점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든지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유럽 의약품청이 EMA라고 하네요.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12살에서 17살 사이에 있는 그 연령대의 접종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혹은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12세에서 17세 사이에 대해서 모더나 백신 접종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건데,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는 50대, 40대 이런 식으로 그냥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좀 변동이 있어야 될까요? 우선은 우리나라는 성인 접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네. 이런 청소년 접종 감염도 가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가정에 계신 부모님이 다 접종을 완료하고 나서 백신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또 유행이 지속이 되면서 청소년 쪽으로 감염이 확산이 된다면 그때 일부에서 동의를 하는 곳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접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러브니 팅스타님이 지금 질문 주셨습니다. 코로나 접종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긴 하셨습니다만은 연령대를 고연령대부터 하지 말고 활동이 많은 연령부터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그분들 우선 먼저 맞아야지 확산이 좀 덜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 4단계가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어때요? 네, 우선적으로 50대, 40대가 더 고위험군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의 취약계층이라 연령 순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20, 30대를 접종을 하게 되면 장점, 단점이 있죠. 일부 확산은 차단할 수 있겠지만 도리어 접종을 했기 때문에 더 활동이 자유로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신이 충분하다면 누구나 예약해서 접종하면 좋겠지만 백신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위험이 높은 곳 먼저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활동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위험군, 고위험군부터 하는 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게 맞는 거네요. 지금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얘기하고 계시네. 아이랑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오늘 12시에 해제가 되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좀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상관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도 네, 주셨어요. 자가격리가 해제되더라도 우리가 네. 바이러스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안 되시는 것이 본인이 감염이 안 돼 있지만 네. 타인에 의해서 감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처럼 확산기가 지속이 되는 동안은 최대한 마스크 잘 쓰시고 거리두기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